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지를 사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수로 보면 17건을 한 3, 4개월 만에 다 산 것 같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 감정가로 따지면 한 150억 정도를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갖고서 10억짜리 땅을 샀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오픈 마인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농지연금이 왜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3개월 동안 어떤 땅을 샀냐면 농지연금용 땅을 당진이나 평택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샀어요. 건수로 보면 17건을 한 3, 4개월 만에 다 산 것 같아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 감정가로 따지면 한 150억 정도를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평생 아니면 1년에 한두 건도 경매에 낙찰되기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 먹는 순간 저는 17건을 경매 낙찰이 됐어요. 어떻게 낙찰이 됐을까요? 가격을 높게 써가지고 낙찰이 됐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보통 아파트 같은 건 경우에 낙찰을 받아봤자 80%, 70% 잘 받으면 아니면 잘 나가는 그런 아파트 같으면 보통 90%, 100%의 거래가 되잖아요. 저는 농지연금용으로 쓸 수 있는 땅입니다. 못 쓰는 땅이 아니라 쓸 수 있는 땅을 얼마에 잡았냐면 거의 27%, 34% 이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한 5번 정도, 4번에서 5번 유찰된 거를, 그런 것들을 제가 산 이유는 이런 것들이 농지연금용으로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에 제가 샀습니다. 사서 정말 농지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 몇 개는 또 나눠드리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농지연금 가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못할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어려운 것일수록 가치가 있잖아요. 이 농지연금이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런 허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하기가 어려워요. 보통 우리가 주택연금 같으면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55세부터 신청하면 주택연금이 나오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억당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이 나와요. 연금으로. 근데 농지 같은 경우는 1억당 60세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면 1억당 34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주택연금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가까이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일반적인 농지를 감정가에 사가지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수익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지를 경매로 30%, 40%대, 그러니까 50% 미만에 샀을 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정말로 많이 떨어진 거의 4차, 5차, 6차까지 떨어진 그런 땅들을 경매로 잡았거든요. 제가 경매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잘 했느냐? 한 건도 못 했었어요. 그런데 농지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경매로 사야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경매로 사가지고서 내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가격을 분석해보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실제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샀던 이 농지들이 주택연금에 비해서 많게는 5배, 적게는 4배 정도의 수익을 더 많이 받더라고요. 자,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10억 감정가 있는 땅을 저는 경매로 3억에 잡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거죠. 근데 경락 대출이 또 80%가 나와요. 그러면 38에 24, 2억 4천이 대출이 나오고 6천만 원 갖고서 10억짜리 땅을 샀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근데 그런 걸 사가지고서 나는 내가 자격만 되면,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연금으로 신청하면 진짜 초대박인 거죠. 저 같으면은 농업 경력이 9년 정도 되거든요. 9년이니까 농업 경력 5년만 되면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가 안 되냐면 나이가 안 돼요. 나이가 60세부터 직업이고요. 농사 경력 5년이고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고요. 이 세 가지만 충족이 되면 농지연금이 지급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지를 사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지는 농사꾼만 사는 게 아니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어도 살 수 있고 대전에 있어도 살 수 있고 부산에 있는 사람도 평택 땅을 살 수 있어요. 내가 농사를 이렇게 짓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만 잘 쓰면 다 발급을 해줍니다. 농지증을. 그 발급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땅을 제대로 사서 내가 농업경력 5년을 쌓게 되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여러분들 뒤로 보는 이렇게 잔디가 잘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농지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원처럼 잘 꾸며놓은 이런 곳이 농지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다 농지예요. 내가 이것을 잔디를 팔 수도 있거든요. 잔디를 심어서 내가 옮겨서 팔게 되면 이것도 값을 받을 수 있고요. 시골에 가면 막 대나무들이 많이 자라 있잖아요. 그 대나무도 내가 길러가지고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이 된 대나무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잘 팔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수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농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여기 정원처럼 꾸며놨지만 실제적으로 저 앞에 보시면 이렇게 보면 전형적인 어떤 농촌의 풍경이잖아요. 이렇게 다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놓은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지금 아스팔트는 아니고 시멘트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잘려 있어요. 원래 농로라든지 농업용 도로에는 이렇게 잘려져 있지 않는데 이 속에 사실은 상수도가 묻혀 있어요. 여기는 고덕 신도시와 경계선에서 한 1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집도 만들어지고 창고도 만들어지게 되면 절대농지의 가치가 허물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농업진흥지역도 해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도시가 발달이 되면 될수록 이런 농업진흥지역이 생산녹지라는 걸 바뀌더라고요. 생산녹지가 바뀌어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또 자연녹지나 아니면 주거지역으로까지 확장되는 것들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땅값이 많이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저기 보면 이름도 제가 농업회사 법인 가나안 땅 해서 스타디벅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속에 보면 곤충과 관련돼 있는 이제 그런 박제라든지 어떤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같은 것들을 제가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전시도 해놓고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이렇게 건물과 더불어 이렇게 트리하우스, 그 다음에 메타스카이어, 소나무, 정원 이렇게 꾸며서 어린이들이 왔을 때 곤충 체험 학습장으로 또 좀 소개도 할 수 있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의 땅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면 도시와 어떤 접경 지역에서 그 거리 멀지 않은 거리에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좀 힐링을 할 수 있고 어떤 내 목적대로 만들어 간다면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또 있을까요? 저는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어디 사람도 오지 않는 그런 오지 같은 데가 아니라 신도시 근교에 있는 이런 절대농지라든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런 지역에서 가까운 이런 농지를 사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가도 훌륭한 어떤 투자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지연금 꼭 공부해 보시고 향후에 이게 엄청난 대세가 될 거라는 저는 확신이 듭니다. 농지연금 잘 준비하셔서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받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